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통영함의 성능과 선박구조 진행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와 수중 무인 탐사기 없이도 충분한 구조 역량을 선보였는데요. 노후된 광양함 대신 통영함을 조기 투입해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 부산작전기지의 구형 구조함 광양함이 신형 구조함 통영함과 나란히 정박해 있습니다. 보기에도 통영함의 크기가 광양함을 압도합니다. 통영함은 광양함보다 2.5배 크고 능력은 두세 배 이상입니다. 지난 1968년에 건조된 광양함은 이미 1년 전 퇴역할 계획이었지만 통영함 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기존의 50% 수준으로 떨어져 원활한 구조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체 외부 철판은 부식돼 있고 내부 시설도 낡은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명이 초과한 광양함으로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노후된 선체와 장비로 안전에 대한 부담이 많았습니다. 광양함은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광양함을 대체할 통영함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선박 구조 훈련을 선보였습니다. 이 훈련은 소해함인 옹진함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통영함은 최대 시속 40km에 이르는 속력을 낼 수 있어 진해에서 출발할 경우 가장 먼 백령도까지도 2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와 수중 무인 탐지기 없이 옹진함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수신해 구조할 선박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각종 장비들의 성능을 시연해 보입니다. 통영함은 해저에 좌초된 선박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440톤, 예인력은 90톤으로 우리 해군의 최대 함정인 독도함의 이초와 예인이 가능합니다. 심해 잠수사 이송 장비는 함내에서 바로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고 6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감압 챔버, 예비용인 1인 감압 챔버도 정상 가동됩니다. 시간당 600톤의 바닷물을 100m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소하건은 힘차게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좌우로 300m의 해저를 촬영할 수 있는 미사일처럼 생긴 사이드 스캔 소나는 구형 함정은 보유하지 못한 최신 장비로 선명한 화질을 바탕으로 구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능으로 통영함은 함정 구조작전과 장애물 제거, 함정 예인은 물론 화재 함정 소화, 해상 오염 방제 임무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통영함은 오늘 시연을 통해 미충족 장비 2종을 제외한 전 장비가 정상 작동되고 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수가 결정된다면 전력화 훈련을 통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은 노후된 광양함을 대신해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영함의 조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역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근무환경 개선과 장병 인성 함양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8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역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27일 국방비 증액과 별도로 내년 예산에 18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사관리와 인성개발, 근무환경 개선, 의료체계 개선 등 장병 인권과 병역문화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병사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병사 심리치유 과정인 그린캠프 프로그램과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해 29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입영 단계부터 복무 적합도를 판단하고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징병검사 전문 인력 증원도 포함됐습니다. GOP 소초 등 격오지 부대의 독서 카페 설치와 독서 코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38억 원도 요청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선 실내 체력 단련장 설치와 부대 개방 행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군 성폭력 실태 조사와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병역문화혁신특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갖고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기관 보고와 현장 방문을 비롯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인 장보고 2급 잠수함의 연료 전지체계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능 검증은 지난 21일 대우조선해양에서 김자진함의 연료 전지체계를 연속으로 작동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증 과정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해군 등 민관군 전문가들과 독일 원 제작사 기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방사청은 성능 검증 결과 연료 전지 체계는 해군이 요구하는 수중 잠항 기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해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한 잠항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군은 손원이람을 비롯해 정지함과 안중근함 등 3척의 1800톤급 잠수함을 전력화했고 오는 2018년까지 9척을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장보고 2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은 기존 209급 잠수함의 4배가량입니다. 2014 국방분석평가 심포지엄이 27일 개최됐습니다. 창조국방을 위한 분석평가 정책과 제도, 방법론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창조국방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창조국방을 위한 분석평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카이다의 방위력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의의와 성과, 방사청의 분석평가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국방부의 야전 운용시험 제도와 사례 등 3건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오후에는 정책사업 분과와 효과 방법론 2개 분과로 나뉘어 카이다와 ADD, 기품원 등 전문가들이 각각 6건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분석평가는 국방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 성과 등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획관리 기능으로 국방부와 방사청, 합참 등 국방 관련 기관에서는 평가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제6회 국방품질 경영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우수 군수품질 경영문화 확산과 방산업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한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에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진흥회, 국방품질경영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은 우수 군수 방산업체를 선정해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품질경영 모델의 업계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6번째입니다. 국방품질경영상은 우수한 군수업체와 방산업체를 발굴해 저희가 시상함으로써 업체 전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품원은 앞으로도 국방품질경영상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통해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업체의 품질 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고품질 무인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가 대통령 표창에 영예를 안았으며 친환경 군 교보제를 개발하는 한국 CNO테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품질 최우선의 정책으로 우리 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오늘 뜻깊게 이 국방품질 대상의 대통령상의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 밖에도 주식회사 풍산과 한화 아산 1사업장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대한방직과 동해식품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격려사에서 방산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거론하며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상업체들은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열정과 노력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간과 군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국방품질 경영상은 지난 3년 동안 방사청 또는 각 군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응모 기회가 주어지며 국방기술품질원은 지속적인 시상식 개최를 통해 우수 품질 경영 모델을 확산하고 군수품 품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보급품을 납품하는 민간 업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계약과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110여 개 민간업체를 부대로 초청해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부패 청년 문화 정착을 위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청렴혁신운동인 클린 ALC 운동을 알리고 군과 업체 간 조달 발전을 위한 토의를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군수사령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청년문화 공감대를 더욱더 확산을 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대국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군과 민간업체가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조달 업무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동반 성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알맞은 때에 납품해 사용자의 만족을 높임으로써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수혁신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앞으로도 군납비리 근절과 고객 중심의 투명한 조달 체계를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부정부패 없는 건강한 부대를 만들고 국방 조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해양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해군 부사관 245기 275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과 박경일 해군 교육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임관자 가족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부사관들의 임관을 축하했습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지난 9주 동안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개인별 맞춤형 체력 단련으로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임관식에서 영예의 해군 참모총장상은 신태영 하사가 수상했으며 해군 교육사령관상은 백승엽 하사,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장상은 김병주 하사가 받았습니다. 한편 해군 245기 신임 부사관들은 직별 전문 교육을 수료한 이후 각급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사상 최고 수준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북한의 최악의 인권 상황이 화두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북한의 인권 상황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고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집회와 결사의 무권리 이런 등등을 가지고 짚고 있는데 사실은 탈북자인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인권 이전에 생존권이 걸려 있다. 네. 당장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급을 준다고 지금 70여 년 동안 해왔는데 배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평양시를 제외한.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네. 이것이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과 같은 21세기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거기에 약 1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끌려가서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 인권 결의안을 예년보다 강도 높게 밀어붙인 배경이 있을까요? 예, 사실 올해를 살펴보면 과거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시험 발사한 것도 아니고요. 네. 핵실험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연휴해보다 사실 북한의 대남 무슨 도발 행위가 그렇게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올해 있었던 장성택 처형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조카가 고모부를 총살해버리는 네. 이런 환경에 이제 공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과거에도 꾸준히 이어왔지만 신동엽 씨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그냥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네. 신동엽을 비롯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국제사회가 인류의 양심이 공분을 한 거죠. 정말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와 좀 강도 높은 결의안이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네, 또 평양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규탄하는 이 군중대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하는 거죠,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저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늘 반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정은을 직접 겨냥했다고도 할 수 있죠. 최고 책임자를 형사재판소로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다. 네. 그래서 지금 평양시에서 김성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이제 저희 반대 집회를 했죠.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사실 이번은 유엔과 유럽과 일본이 제기했던 인권 문제고 그게 사실 유엔 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꾸준히 미국과 남선 당국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아치적인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진짜 저들을 문제를 걸고 들고 한 거는 다른 쪽인데 동쪽을 친다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판국이니까 네.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이 우리를 정말 압살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유엔 총회 결의안은 아직까지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돼야지만 구속력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추이를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과거 우리 6.25 전쟁 때도 그랬지만 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꾸준히 이제 뒷받침해주고 부당하게 이제 옹호해주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전망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연이 때 없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를 이제 지지해주고 있는 각국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네, 있고요. 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사회의 양심의 편을 들어서 북한을 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 북한의 정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이 과거처럼 완전히 봉쇄된 외부 소식으로부터 완전히 봉쇄된 상황을 살고 있지가 않고요. 네. 대북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과거처럼 완전히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핵심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우상화를 흔들게 됩니다. 네. 북한 사람들은 정보 통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 수령이 가장 위대했더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네.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제일 세상에서 옳은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너네 최고 통치자가 국제적 기준에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고 형사재판소로 우리가 옮겨가려고 한다. 들어가려고 한다. 네. 이 소식만 전해진다고 해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엔 3위원회 결의는 선언적인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소식이 들어가면 과거처럼 무슨 긴 말이 필요 없이 북한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김정은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 문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벼랑 끝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엔의 인권 문제 제기에 맞서 새로운 핵실험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핵실험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고 책임자의 생존권을 위한 것인지는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